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일 사회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폭정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사면 복권을 제안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유하자 김기현과 나경원은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 복권을 요구했다며 이화영 사면 반대를 주장합니다. 여기에 주진우도 합류하지요. 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화영 공격에 경고한다. 2024년 5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측근을 통해 윤정식 대선 캠프 특보와 대통령실에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사실상 쌍방울과 한몸, 배상윤 회장의 구명을 협의함. 당시 윤정식은 윤석열과 독대를 추진함. 다시 쌍방울은 2024년 7월 윤핵관 핵심인 권성동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배상윤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형량 딜을 함. 당시 권성동은 KH 측에 금전 40억으로 추정까지 요구함. 이와 같은 배상윤 구명 로비는 같은 해 9월 명태균 게이트로 중단. 이처럼 쌍방울과 KH그룹은 검찰만이 아니라 국힘당 및 대통령실과 직접 형량 협상을 했음. 이렇게 조작된 증거로 구속된 이화영의 사면에 계속 딴지 걸면 국민의힘도 목숨을 걸어야 할 것. 자, 이틀 후 SBS는 배상윤을 인터뷰하며 8월에 귀국한다는 단독을 내는데,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의 기획수사, 조작수사, 증거조작, 증인회유, 위증이 드러날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개혁의 시발점, 특검을 통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건 권성동의 40억 의혹인 것인데,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광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이 등장하네요. 네. 예상치 못하게 권성동 의원이 등장하는, 이거는 통화 녹취를 먼저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 또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나버리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야, 저기서 수상한 게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그런 걸 뭐 진술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요거는 앞에 얘기했던 그런 네. 진술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리오남을 받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대납했다. 대납했다,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줬다, 이런 진술을 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뒤에 돈 얘기를 해요. 네. 뜬금없이. 그러니까 보면 앞에 5월 달에는 언론특보를 접촉했잖아요. 예. 네, 그 소통 창구는 대통령실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권성동 의원은 검찰 쪽 소통 창구로 보여요. 아하. 네, 그리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직접적으로 수사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수사에 협조하면 우리도 그렇지. 봐주겠다. 예. 이거는 검찰과 협의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검찰과 협의를 해주고 형량 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그게 저 조모 씨 얘기입니다. 얼마나 요구했다는 겁니까? 40억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 통화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권성동 의원이랑 배상윤 회장이 직접 통화를 한답니다. 험한 데서 일하던 양반들이라 뭔가 이것저것 자료를 남겨놨겠죠. 네. 자, 최근 권성동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발언을 보면 4월 22일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송금은 하청주고 무한파업을 조장하며 영업기일을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게 규제만 더한다고 무슨 수로 주가 5천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3월 7일 지금도 제1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불법 송금 논란에 휘말려서야 되겠는가. 2월 27일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어서 총각 사칭 의혹부터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싹 다 수사해보면 어떻겠는가. 1월 24일 이때는 관련 수사 검사를 옹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탄핵을 발의한 다음에 탄핵 청문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어미중 검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조사한 김영철 검사 등 이재명 세력을 수사한 검사 4인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를 당당 철회하기 바란다. 자, 흥미롭게도 권성동 의혹이 보도된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고 권성동과 악수하는 장면이 잡혔는데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데 깜깜해질 본인의 앞날은 안 보이는 것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불참을 밝히자 방산 수출 기회를 놓쳤다며 비판하던 국힘이 우습게 됐습니다. 나토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의 방위산업협의체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나토 사무국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특히 위성락 실장은 나토의 고가시성 프로젝트, 즉 나토의 집단 방위를 위해 동맹국이 필요한 전력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 탄약, 가상훈련, 차세대 회전익 항공기 사업 등 총 21개의 사업인데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친서라 쓰고 방산 메뉴판이라 읽는다 이겁니다. 정해진 청문 일정이 모두 끝나고 김민석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 오후 늦게까지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자료 제공을 문제 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의 부담이 된 듯합니다. 아쉽습니다.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십니다. 제2의 IMF와 같은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편성안 설명입니다.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진행 도중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청문회장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국힘이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면 20%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여론조사 시기가 딱 김민석 청문회 정국이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을 초반에 갖고 올 수 있다는 기대는커녕 본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방은 고사하고 본인들의 무능과 억지, 불성실이 들통난 것이 곧 여론조사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검찰과 수구 언론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 국힘이다 이겁니다. 정치검찰의 못된 짓을 누구보다 빨리 경험했고 윤석열의 계엄을 누구보다 빨리 경고한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건 내란 수괴와 공범들, 내란 정당, 정치검찰 등의 괴멸을 의미합니다. 나경원과 권성동, 김용태의 김민석 총리 임명 반대 무쇠가 그 증거입니다. 김민석의 사자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통상 프로고발러가 문제 제기하고 또 그 전후 과정에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있다가 그것을 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그러한 또는 현재에도 그러한 편파수사 카르텔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보이고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게 한쪽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등등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엄하게 새 정부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